자, 2부에도 저희가 이제 공통 종목으로 잡은 게 바로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3만 원 갔다가 이제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뭔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하는 것인가 또 이런 생각 좀 들게 되는데요. 2483님께서 올려주신 기준으로 봐드립니다. 15만 8,400원에 비중을 20% 사셨습니다. 지금 5.8% 정도. 예, 어쨌든 지금 사셨던 가격보다는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오늘 또 고가를 또 찍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셀트리온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네, 보유입니다. 보유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가람 대표님께서는요? 네, 보유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최병훈 전문가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내년에 이제 합병이 이제 계열사들도 합병하니까 드디어. 이제 거래 관련된 이제 하면 좀 우리가 분석하기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네. 쉬워지고 전체적으로 이 동사는 이익 구조가 지금 안정적으로 돼 있는 상태라서 전체 안정적인 이익이 계속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매출도 뭐 꾸준히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크게 확실히 많이 좋아진다는 건 새로운 어떤 그건 아니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셀트론 그다음에 이제 중복 계상도 없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좀 신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뭐 바이오주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고요. 또한 이제 그동안 너무 쏠림 현상 때문에 이쪽으로 좋다더라도 바이오나 뭐 게임 이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계속 쳐놓은 상태에서 이제 특별한 개인이나 이렇게 쏠림이 있어서 일로 못 오니까 공매도 효과만 있었으니까 주식을 못 간 거거든요. 네. 이제 내년 6월까지 정지돼 있어 공매도 금지돼 있으니까 그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 2015년도 전에는 워낙 공매도 때문에 세력 때문에 이 회장이 기업 경영을 못하겠다. 막 이렇게까지 맞아요. 공매도와 싸움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공매도 때문에 훨씬 더 공매도의 순기능의 효과를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 효과 이 회사가 봤거든요. 이제 공매도가 많을 때는 실적이 안 나올 때예요. 네. 실적이 계속 뭐 셀트로는 바이오 했을 거 시밀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니까 막 새로 공장 지어가지고 막 2008년부터 했거든요. 공장 지어 사는데 또 판매처도 해야 되고 그러면 아직 제조업이니까 이제 시밀러가 이제 그러면 빨리 안 나오는 게 실적이 예상보다 이렇게 해놨는데 예상치를 해는 안 나오고 하니까 계속 공매도를 때리는 거죠. 그런데 성장주예요. 그렇죠. 그럼 성장주인데 공매도를 외국인이 때렸다가 실제는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폭발해서 나오면 공매도 애들이 다시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죠. 네. 그러니까 고성장주를 공매도를 하면 죽는 게 바로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들에서 맨날 현대미포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 공매도를 계속 이제 3만 원대 하다가 한 대기 뛰면 3배 가요. 기본적으로 3만 원대가 3배 가고요. 그 다음에 또 8만 원, 10만 원 내에서 또 3배가 3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기본적인 어떤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실적이 감익될 때는 당연히 공매도 계속 때려가지고 주가가 안 갑니다. 그죠? 근데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주가가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올라갈 때 실적이 좋아질 때 만약에 공매도가 없었다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한 매수를 안 하니까. 네. 지금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것도 $300에서 320, 346 돌파할 때 그때 400, 380 하면 전부 다 공매도 진짜 다 죽었잖아요. 한 매수 하면서 쇼커버링 그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공매도 한 그 물량 네. 그만큼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평상시에 이 주식이 한 뭐 250만 주, 뭐 200만 주대 있었는데 공매도 소량이 잔량이 근데 한 300만 주대까지 갔어요. 최근 들어서 이 주가를 이렇게 보면
최근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11월 6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3만 6천, 14만 주, 15만 주, 25만 8주, 13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서 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적으로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단계가 3개월 정도로 보면 전체적으로 주식을 보면 이 주식이 지금 순매수로 공매도 이후 본시험 한 50만, 70만 파트 들었거든. 그러면 앞으로 거의 한 기본적으로 7, 80만 주 정도는 더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매수하면 주가 상승률 얼마나 계산될까 보면 저항선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저항선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급선, 장기적 수급선에 62평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최병호 전문가께서는 이제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좀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럼 가격 전략으로 네, 어떻게 가격 짤까요? 가격은 저는 장기적인 62평선이 19만 5천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19만 5천 드리고요. 손절가는 16만 안 깰 걸 보여서 16만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16만 원. 네. 자, 그럼 송가람 대표께서도 보유 의견이신데 또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약주 같은 거,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봐야 하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회사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생산 능력 외에도 신약 개발 능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회사들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오시밀러를 다양하게 생산을 하고 있죠. 뭐 램시마 같은 자가면역 치료제라든지 뭐 트록시마, 허슈마, 유플라이마 이런 다양한 이런 고기능성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굉장히 높은 대신에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 시설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복제약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시장의 영향은 매크로적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제약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이런 복제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고성장 성장이 예정이 되기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품들 그리고 그 외에도 생산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런 좋은 생산 능력 가지고 있다면 이런 제네릭 시장이 늘어나고 복제약 시장이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3위권 안에 드는 바이오시밀러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CMO 위탁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면서 추후에 매출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의 위치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장기적인 흐름 먼저 보시겠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18년 두 차례 강한 큰 파동이 있었죠. 그 파동 이후에 장기적으로 횡보한 이후에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큰 덜의 대금은 나오지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추세 전환이 나오기는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주의를 할 구간이다. 단기로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돌리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매수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13만 원대 바닥을 치고 나서 단기 매물대 전부 돌파하고 지금은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18만 원대 가격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점, 목표가는 17만 9천 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로 손절가는 15만 2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중기로 우리가 스윙으로 충분히 길게도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큰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제약주들은 아직은 우리가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손절가 짧게 잡으시고 목표가도 짧게 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두 분이 모두 진단을 도와주셨고요. 가격 전략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자, 우선 최병훈 전문가와 송가람 대표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우선 최병훈 전문가는 19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송가람 대표께서도 역시 보유 의견, 그리고 목표가를 조금 더 이제 단기적인 시점에서 17만 9천 원, 그리고 손절가 15만 2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네.